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자,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7.10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이 나왔죠. 제가 바탕화면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썸네일을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이미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요새 부동산 관련된 세금 계속적인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검정색 암울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근로소득이 아닌 어떤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그것도 노력 없이 일궈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또 그만큼 모험을 하신 분들만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번 대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분들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그 관망만 하던 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최근에 좀 감사하게도 상담을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쉬지를 못해서 가족들과 함께 잠시 여행을 좀 갔던 부분도 좀 있고요. 오늘은 그 710 대책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조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뭐 저는 일단 이번 내용의 흐름을 어쨌든 주택의 취득 그리고 보유 양도에 따른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좀 좋은 내용입니다. 흔치 않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 그래서 1억 5천 이하는 100% 감면, 1억 5천에서 3억, 수도권은 4억 이하는 50% 감면 해주겠다. 참 취지는 좋은데 이런 가액에 해당되는 주택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나온 게 바로 중과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 뭐 조정 대상 지역 여부도 없습니다. 그냥 3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12%로 세율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택 가액에 따라 개인의 경우에는 3주택까지는 1에서 3% 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4%, 여기에 여러 가지 서택스들을 포함하면 4.6%가 됐던 거죠. 근데 법인도 똑같았어요. 주택 가액에 따라 물건에 따라 1에서 3% 적용을 했던 것을 이제 어떻게 바꾼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2주택부터는 가액 필요 없고 무조건 8%, 법인은 뭐 1주택, 2주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12%로 중과하겠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어떤 그 영속성을 위한 게 아니라 투기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인데 내가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좋은 물건이 나와서 놓치기 싫어서 먼저 살 수 있죠. 그러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나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아마 7월 10일 날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취약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단락이 되었고, 자, 세 번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제한한다. 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면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라 양도세가 원래는 과세돼야 되지만 이걸 2월 과세, 나중에 법인이 팔 때까지로 밀어주고요.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어떻게? 취득세액의 75%까지. 그런데 가끔 감면을 해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 건 아니고요.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취득세 감면 효과는 한 6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만큼은 현물 출자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 일단 개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을 구간별로 1.2에서 6%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작년에 나왔다가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스톱이 됐죠. 그리고 이 12, 16에서 나왔던 중과세율 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엎어져서 1.2에서 제일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조정 대상 지역 구분 없이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그 과표에 따라서 1.2%부터 최대 6%까지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뭐 어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서울에 집 두 채,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그래서 갖고 있어서 올해 1,800만 원을 냈다라면 내년에는 4,900만 원 정도, 약 3천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년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아니면 안정적이지 않다라면 그 다주택자분들에게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가 앞으로는 세금 상담을 할 때 그 큰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자체도 초과 누진 세율이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그거 다 무시하고 6% 최고 세율로 때리겠다라는 게 있고요. 개인과 다른 부분이 바로 파란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은 중과는 되지만 기본공제 6억이 여전히 적용을 받고 있고요. 6억만큼 빼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로 되어 있는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도 없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겠다. 법인은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6.17 대책에 나왔던 거 살짝 살펴볼까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 근데 6%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인 3%와 4%였었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몇 프로? 6% 단일세율로 좀 더 강화했고요. 자, 6.17에 나왔던 게 종부세 공제 6억을 폐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언제? 내년 부가분부터. 자, 그 다음 내용은 뭐죠? 계속적으로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죠. 부동산 신탁에 따른 폐단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잡겠다. 부동산 신탁에 따른 절세 효과를 배제하겠다. 부동산 신탁 시 현재 수탁자로 되어 있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원소유자, 위탁자, 맡긴 사람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지난번 기사에서도 지난번 내용에서 한번 제가 첨부했었죠. 종부세 1천억 꼼수 절세, 신탁 부동산 맡겠다. 기존에 내가 신탁으로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부과되는 내용에 대해서만큼 이후에는 다 절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게끔 원 소유자, 위탁자에게 위탁자 소유로 해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7번째 이제 양도로 나왔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을 강화하겠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단기 양도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 자,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주택 외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 6에서 42% 세율을 적용받는데, 주택과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40%, 1년만 넘어서 팔면 기본세율이었고, 분양권은 조정대상 지역이면 50%, 기타 지역이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했었는데, 작년 12.16 대책 때 주택과 입주권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일반 부동산하고 동일하게 주택과 입주권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세율 50과 40% 적용하겠다. 그런데 이번 7.10 대책에서 어떻게 나왔죠? 주택과 입주권은 어떻게 1년 미만이 50%가 아니라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고요. 분양권을 건드립니다. 어떻게? 1년 미만은 70%, 그리고 2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이면 다 60% 단일세율. 그러니까 이건 조정과 비조정을 떠나서 분양권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익을 다 환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있죠? 시행 시기가 조금 달라요.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팔 수 있는 것들은 팔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 2주택자가 어떻게 돼 있었죠?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20%였던 것을 각각 10%씩 올려서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아홉 번째,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겠다. 단기 임대 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제도가 폐지됩니다. 우리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세트라고 얘기하죠. 요 거주주택 과세 특례와 그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요 세 개를 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그 지자체와 세무서에 다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요 세 개의 세트가 적용되는 건 어떻게 되죠? 구청 또는 지자체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8년으로 했거나 아니면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단기 임대주택, 그 지자체나 구청에 가면 우리 옛날 말로 단기 임대 4년짜리냐 8년짜리 준공공 임대주택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장기와 단기 임대 모두 다 해당이 됐었고요. 18년 4월부터는 구청에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이 거주주택 과세 특례는 단기로 해도 여전히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다가 이슈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의무임대 기간은 장기니까 8년이 되겠죠. 다만 요 가로는 뭐죠? 그렇죠. 내가 4년 단기 임대로 했다라면 세법상으로는 5년 의무임대를 채우면 요 혜택을 적용을 해주겠다. 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임대주택 등록할 당시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주택 규모가 아니라 주택 가액,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요 이하의 주택을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됐죠?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라는 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이 혜택을 폐지하겠다.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되죠?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여전히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등록 임대 사업에 대한 혜택을 다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세원 파악이 안 됐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 양성화해라라고 했다라면 앞으로는 너희가 아니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무조건 혜택을 다 뺏고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게 뭐냐면 그 장기 그 구청에 장기 8년짜리로 등록을 하고 8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10년이면 70%,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 규정이 있었죠. 이거는 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을 할 경우에만 그리고 의무임대 기간 10년을 채우면 100%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 혜택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주택가액뿐만 아니라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을 되는데 이 100% 감면 규정은 18년 말로 일몰이 되어서 지금은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됐고요. 이 8년 장기 임대에 따른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70%까지 적용받는 거는 주택가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주택 규모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주택 규모만 적용을 받았다라면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주택 가액 기준도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따른 그 장기 의무 임대 기간 8년, 10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 70%를 적용해 주겠다로 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요 표 하나로 만든 거고요. 시간이 되실 때 찬찬히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요 내용들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적용받고 있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조차 맞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개정 내용을 다시 보면 단기 임대주택의 신규 등록을 막고 뭘 한다고 그랬죠? 장기 임대 어떤 거?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 임대에 따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하겠다. 그럼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경우 또는 단독주택은 가능한 경우죠. 여전히 가능하지만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이에 따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하되 이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막겠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4년짜리를 8년으로 유형 전환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막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자,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한 경우 그러면 7월 10일 날 그 임대사업주택 신청을 해놓은 상태들은 어떻게 되냐 아니면 나는 7월 10일 날 단기 임대를 장기로 전환했는데 이 경우도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받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한 건 없어요. 추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를 할 때를 좀 살펴보면 그 7월 뭐 발표일 아니면 뭐 710 대책이 나오면 다음 날부터 적용을 하니까 7월 10일까지 신청한 분까지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 기존 혜택을 부여했던 과거의 어떤 정부의 유형을 따라간다라면 7월 10일까지 신청한 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 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4년, 8년 이상 상한이 없어서 임대사업자를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면 영구적으로 등록 지위를 유지하고 세제 혜택도 동일하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그 계속적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 4년 또는 아파트의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유형은 최소 의무 임대 기간 4년, 8년 경과 시 자동 등록이 말소가 된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동 등록을 말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나오죠. 4년 단기 임대 경과 후 자동 말소되면 4년 단기 임대를 한 사람들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의무임대 기간이 4년이 아니라 세법상 혜택 받으려면 5년을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세금 추징을 당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저한테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고요. 그래서 기사가 7월 13일 날 나옵니다. 임대사업자 그나마 살았다. 5년 요건 못 채워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뭐라고 나오죠?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볼까요? 4년 만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되어 비과세의 조건이었던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얘기? 국토부에서 얘기한 게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의 그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다. 그 얘기가 5년 기존에는 4년 단기 임대를 하고 5년 의무 임대를 채워야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했어도 네가 4년 되고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요건 5년 한 걸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내용은 자,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오는 그 개정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합니다.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 잘못했어 라고 말소하려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죠.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과열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때문에 향후 폐지되는 단기 4년 또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이 8년 유형에 한해서는 내가 4년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말소하겠다라고 희망한다라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적법사업자 어떤 사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5% 증액 제한을 준수한 자에 한해서만큼은 과태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과 이번 내용이 믹싱이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상담할 때는 최소한 2분 이상의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었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작게나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